네, 안녕하세요. 시계토끼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동안 친구가 없어서 안 걸리나 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인싸 인증을 하게 됐네요. 목소리가 좀 잠겨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2년 서킷라이프 결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작년에는 서킷에 자주 못 갔어요. 본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킷에 자주 가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1년 동안 서킷을 딱 5번 갔더라고요. 심지어 그 중에 한 번은 뭐 인제가 아니라 용인이었고요. 이 정도면 거의 뭐 분기별로 한 번 정도 간 꼴인데, 이 정도로 뜸하게 하는 걸 가지고 과연 취미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서킷에 자주 가게 되면 거지가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일이 바빠서 서킷에 자주 못 가게 된 게 뭐 다행인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그 서킷에서 실차로 연습을 많이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랩타임을 꽤 많이 개선했거든요. 1분 59초 82에서 1분 55초 58로 4.24초나 줄였더라고요.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취미생활을 잘 즐긴 것 같습니다. 저 말고도 인제스피디움 랩타임을 개선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께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떤 것들을 시도해서 랩타임을 줄였는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은 구간별로 나눠 놓을 테니까 과정을 생략하고 결론이 궁금하신 분들은 뒷부분으로 곧바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아, 뒤지겠네. 2021년 동계 최고 기록은 1분 59초 82. 그래서 2021년 5월을 마지막으로 약 8개월 정도 서킷에 못 가다가 2022년 1월에 라이센스 갱신하러 가서 인생 최고 기록 세웠었죠. 그 당시 1분 57초 14. 8개월 동안 차를 안 탔는데 아마도 라이센스 주행하러 가기 전날에 그 예전에 주행했던 영상들도 보고 또 강습 받았던 영상도 살펴보고 또 제가 고쳐야 할 점들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뭐 잠들기 전까지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 했었거든요. 그거 말고는 딴 거 한 게 없으니까 저는 그 덕분에 기록이 갱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에 그 버킷 시트를 장착하고 다시 주행해 보니까 또 랩타임이 줄었어요. 예, 버킷은 필수입니다. 특히 그 수동 변속기 차량은 변속할 때 왼발이랑 오른손을 잠시 떼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때 자세가 흐트러지기 쉽죠. 버킷 시트가 있으면 그 6점식 하네스가 몸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변속을 할 때에도 몸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무릎으로 체중을 지탱하느라고 주행 후에 보면은 무릎 양옆에가 거의 뭐 두부처럼 흐물흐물해지는 느낌으로 멍이 들었었는데 버킷을 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그런 걸로 고통받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또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온몸에 힘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체력 소모도 많이 줄었고 전반적으로 운전하기 편해졌습니다. 배경이 뭔가 초록초록해졌죠.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이때는 친구들을 서킷에 초대해서 택시 주행을 했었어요. 이 기온이 아무래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동계 때보다는 기록이 좀 떨어졌습니다. 네, 뭐 랩타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즐거움을 위해서 차를 타는 것이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친구들을 초대해서 서킷 택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친구들만 받지 말고 그냥 모두한테 한번 받아볼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날은 생애 최초로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주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뭐랄까 그 노면에 버터를 발라놓은 것 같이 진짜 기가 막히게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좀 아무래도 공대생이라 표현 능력이 딸려서 여기까지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아무튼 제가 나중에 꼭 돈을 많이 벌어서 용인 정회원권이든 준회원권이든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고급류 덕을 좀 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고급류로 인해서 과급압이 더 높아져 갖고 뭐 차량 출력이 더 나온다거나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랩타임이 좀 더 줄었어요.
이번에는 아마도 KMSA에서 받은 그 컨설팅 덕분일 것 같아요. 자신의 주행 기록이나 영상을 가져가면 현역 프로 선수가 그걸 보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물론 유료입니다. 근데 저는 돈을 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동안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서킷에 갈 때마다 성과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물론 실차 주행만큼 효과적인 연습은 없다고 생각하고 서킷에 자주 갔다면 더 짧은 기간에 압축 성장을 할 수 있었겠지만 현생이 녹록지 않네요. 그래서 서킷에 가지 않고 비용 효율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본인의 주행 기록을 어떤 형태로든 남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 기록 장치와 데이터 로거가 모두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데이터 로거가 없다면 좀 비싸거든요. 영상이라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코스에 들어가면 신경 써야 될 것도 되게 많고 앞차 따라가다가 흥분하기도 하고 뒤에서 빠른 차 오면 또 안전하게 비켜줘야 되고 또 내 타이어랑 브레이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신경 써야 되고 이것저것 정신 없잖아요. 그래서 한 세션당 10바퀴 이상 돌기도 하고 하루에 5세션 정도 탄다고 보면 나중에 내가 차를 어떻게 탔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내가 탔던 주행 영상을 찾아보면 아주 큰 도움이 되죠. 주행 데이터를 상세하게 기록해주는 데이터 로고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게 없다면 일단 영상만이라도 남기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기록을 할 때에도 그냥 남기는 게 아니라 현재 위치랑 현재 속도, 스티어링 타각, 그리고 스로틀 궤도량, 브레이크 압력, 그리고 현재 기어 단수 이 정도를 기록하는 것이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트레일 브레이킹 같은 기본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개선할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요즘 나오는 현대 N 모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로틀 궤도량이나 브레이크 압력 같은 수치들도 화면에 이렇게 표시해 주기 때문에 이 정도 화각으로 기록을 한다면 나중에 본인의 드라이빙을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행 기록을 남겨두고 서킷 가기 전에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지점을 개선해야겠다 이런 목표 의식을 가지고 가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심레이싱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가성비입니다. 기름값이나 브레이크 패드, 타이어, 엔진오일 같은 소모품 비용 안 들이고 연습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이죠. 심지어 차를 다 부숴 먹어도 경제적으로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코스에 있는 표지판이나 철판 이런 걸 다 부숴도 물어줄 필요가 없고요. 서킷 이용료, 서킷까지 왕복 기름값, 고속도로 통행료, 밥값, 숙박비 등등 모든 것이 다 돈인데 이런 것들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또 다른 장점은 날씨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게 심레이싱이 모바일 게임처럼 자기 전에 잠깐 누워서 하거나 혹은 똥 쌀 때처럼 잠깐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시간을 통으로 비워놓고 나름 각 잡고 해야 되는 거라서 자주 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심레이싱을 하면서 기본기를 더 많이 연습할 수 있었고 또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차를 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심레이싱이 실제 차 운행보다 더 어렵기도 해요. 일단 그 몸으로 전해져 오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전해지는 감각과 타이어 소리, 그리고 시각 정보로 전달되는 그 미세한 움직임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차량의 거동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제한된 감각으로만 차를 타다가 실제 차를 타게 되면 차량 컨트롤 난이도가 몇 단계는 낮아지는 느낌이에요. 실차가 훨씬 쉽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심레이싱은 아주 낮은 비용으로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변에 나의 주행을 보고 가감없는 피드백을 해줄 스승님이나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주 잘 기울여야 돼요. 물론 사람마다 차량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100% 곧이곧대로 따라야 한다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이 왜 그런 피드백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코너에서는 브레이킹을 한 5m에서 10m 정도 더 늦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뭐 이런 피드백이라든가, 아니면 이 코너에서는 다음 코너로 이어지는 걸 생각했을 때 3단으로 시프트 다운 안 하고 그냥 4단으로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혹은 뭐 여기는 싱글 에이펙스보다는 더블 에이펙스로 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아마도 그분들은 내 차가 지금보다 더 높은 코너링 스피드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거나 변속 로스가 크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분들이 말한 대로 한번 차를 타보고 그렇게 해서 빨라졌거나 아니면 뭐 랩타임은 별 차이가 없는데 운전이 편해졌거나 뭐 아무튼 뭐라도 좋아진 게 있으면 그분 피드백을 내 운전 스타일에 빨리 반영하고요. 반대로 랩타임이 오히려 느려졌다면 기존 운전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해도 상관없겠죠. 뭐 어떻게 타든 빠르게 타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다들 자기 삶을 사는데 바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서 굳이 제 영상을 보고 뭐 피드백을 주시거나 아니면 뭐 목숨까지 걸고 굳이 제 차에 동승해서 피드백을 주시는 고마운 분들 말씀은 정말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가끔은 이렇게 뇌물도 좀 바치고요. 물론 뭐 고잉 패스터 수업을 들을 때나 KMS에 갔을 때처럼 돈을 내고 조언을 듣는 경우도 있겠죠. 뭐 어쨌든 그래도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안에는 진심을 다해서 살펴봐 주시고 피드백을 주시니까 여러모로 감사할 따름이죠. 아무튼 차를 잘 타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구하고 나에게 맞게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 복귀와 데이터 분석, 심레이싱, 그리고 다른 사람 피드백을 잘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결국엔 뭐 이런 것들도 메타인지 수준을 높이고 기본기를 잘하기 위함인 거죠. 본인이 지금 뭘 잘하는지, 뭘 잘 못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본기가 탄탄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차를 잘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레이싱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나저나 회사 일도 이렇게 가성비 있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올해에는 무조건 열심히 하기보다는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해봐야겠습니다. 최소 시간 투입으로 최대 성과를 내야 되겠죠. 그래야 서킷 갈 시간도 좀 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몸이 아프면 뭐 이게 M이든 N이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튼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는 다들 원하는 바를 이루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